간호사 독일이민 문의드립니다. 앨리스맘 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셨어요. 이게 9월 10일 날 올려주셨는데 그동안에 이게 내용이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독일 이민에 관심이 많아 이 블로그를 알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유럽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고자 하였으나 더 일찍 가족 이민을 가는 것이 아이들 어학 능력 향상 및 직업 선택에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고민 중이 당연하죠. 아이들의 어학 능력에 따라서 직업 선택의 폭이 달라져요, 사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면은 이제 현지의 영주권, 시민권 같은 거를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영주권,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커리어가 완전히 망치거나 완전히 꽃이 피거나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굉장히 비일비재. 그러니까 미국 유학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현지에서 취업 실패하고 온 분들 붙잡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거의 뭐 100이면 100, 영주권이 없어서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물론 진짜 영주권이 없어서 안 됐는지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안 됐는지 아니면 잘못된 전공 선택 때문에 안 됐는지는 뭐 개별적으로 다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설사 그지 같은 전공을 선택했더라도 결국에는 뭐가 되든 취업이 된단 말이에요. 버티면서 될 때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뭐 인디언 기후제 될 때까지 시도하면은 취업은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진국에서는 뭐 아주 양질의 취업이냐 그저 그런 취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4인 가족이나 남편은 안정적인 국내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남편을 제외한 엄마, 아이 둘, 3인 가족만 우선 이민하고자 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세요. 엄마가 간호사로 근무 중이라서 한국에서 독일어 어학 점수 B1 취득 후 독일 내 노인보호 요양사로 취직이 가능할까요? 요게 가능은 한데 요게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독일 어학원에서 쪽집게 과외를 받으면서 독일어 어학 점수 B1을 만들면 독일 현지에 왔을 때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될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어 어학 점수 B1이면은 대략 영어로 따져보면은 토익 한 5, 600? 500? 500점이 조금 못 되나? 한 400, 500? 요 정도 실력이에요. 자, 토익 한 4, 500 맞아가지고 어디 호주나 캐나다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면은 의사소통이 자유자재로 잘 되던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게 한국에 있는 독일어 어학원에서 쪽집게식,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맞추기 위한 통과하기 위한 공부와 실제 의사소통이 되는 공부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요. 실제로 독일 현지에서 독일 어학원 다녀보면은 A1, A2 이런 과정에 보면은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에서 온 이런 노동자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 다들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 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어디 뭐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독일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독일어로 뭐라고 말을 잘 해요. 즉 취업이 될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뭐 최소한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A1, A2 반을 다녀요. 그리고 읽기 쓰기를 못해요. 되게 신기한 사실인데 읽기 쓰기 거의 못하고 문법 단어 이런 거, 그러니까 단어는 모르겠지만 단어를 자기가 말로는 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문법 이해를 못해요. 그냥 외워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의사소통이 돼요. 실제로 저희 집에 옛날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은 룩셈부르크에 살고 있지만은 예전에 독일에 살았단 말이에요. 한 4, 5년 전에. 그때 저희 집이 항상 넓어요. 식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는 뭐 아주 막 시내 한복판에 사는 걸 싫어해서 특히 독일에서는 어디 시골 깡촌 같은 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나마 주변에 하일브론이라던가 뭐 네카술름 뭐 이런 중소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더 시골로 들어가는데 꽤 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청소를 우리 와이프 혼자 못하니까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두 명이 매주 한 번씩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코소보 출신 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붕괴될 때 90년대죠.
발칸반도에서 막 유고슬라비아가 여러 나라로 뭐 크로아티아, 뭐 슬로베니아, 뭐 세르비아, 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뭐 이렇게 막 분리 독립하고 막 거기서 막 전쟁 나고 뭐 인종 학살도 생기고 뭐 그러던 시절이 있었었어요.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청소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좀 탄압을 받던 이제 코소보 출신의 튀르키예 계열, 투르크 계열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90년대 한 중반 후반부터 와가지고 뭐 한 2000년대에 독일에서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미 유고슬라비아에서부터 투르크 계열의 민족들은 이미 거기서 옛날부터 유고슬라비아 시절부터 인종차별을 받던 분들이에요. 왜냐면은 세르비아가 중심 세력인데 유고슬라비아는 투르크 계열은 무슬림이고 세르비아는 약간 무슨 동방 종교, 러시아 종교의 쪽 뭐 이런 종교거든요.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투르크 계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초에 집안 자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이런 뭐 능력 있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는 독일에 와서도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아. 하지만 독일어로 의사소통은 된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저희 와이프랑 문자로 독일어로 문자 주고받고 하는데 문법 단어 뭐 완전 다 틀려요. 그러니까는 글쓰기를 못한다는 말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분이 만약에 뭐 노인보호 요양사 이런 거 취업을 한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독일어 점수를 치면은 B1도 안 나올 가능. 거꾸로 한국 사람은 의사소통은 안 돼요. 뭐라고 뭘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도 못하는데 독일어 B1 심지어 B2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게 약간 함정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최소 독일에서 취업되려면은 B1이나 B2 정도의 독일어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는 점수 한국에서 뭐 억지로 만들어가지고는 점수 B1, B2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B1, B2가 필요하다는. 두 번째, B1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한국에서 만들어 왔다고 쳐요. 그래서 독일 내의 노인보호 요양사로 취업을 하면은 최저임금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받아. 이게 노인보호 요양사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다도 밑에 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최저임금 혹은 그거보다 정말 조금 더 받는 정도, 요 정도 취업이에요. 문제는 그걸로는 일반 취업 거주 허가도 못 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독일 이민법에 어디 숨겨진 내용에 잘 찾아보면은 내가 받는 월급으로 우리 가족의 생계가 최저 생계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써 있어. 그래서 웬만한 연봉으로는 일반 취업 거주 허가도 못 받는다는 거. 특히 만 45세가 넘으면은 사실상 블루카드 이상의 연봉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안 그러면은 만 45세 넘는 사람 취업거주 허가 줘서 영주권 연결해봐야 나중에 연금도 너무 작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만 45세가 넘는 분들은 일반 취업거주 허가를 받더라도 사실상 블루카드 수준의 연봉을 확정해야지 일반 취업거주 허가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노인보호 요양사로는 그 정도 그 정도 연봉을 못 맞춘다. 그래서 뭐 노인보호 요양사로 뭐 취업을 한 다음에 일하면서 6개월 동안 독일어 B2 준비하고 간호사 면허 전환해서 간호사 취직한다는 계획이 이론적으로는 언뜻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중언어 국제학교 또는 독일 공립학교 진학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뭐 문제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블루카드나 제대로 된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는다면.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인보호 요양사 최저임금으로는 그거를 못 받는. 엄마 혼자 초등 아이들을 돌봐야 하므로 이민 2, 3년 동안은 야간 근무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애초에 이 계획이 조금 잘 안 맞는 계획이라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고민이고, 노인보호 요양사의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으려나 최저임금 딱 맞춰주려나 그렇습니다. 작은 아이가 축구선수가 꿈인데 독일 내 유소년 축구팀이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도 궁금합니다. 독일은 유소년 축구팀이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클럽이 있어요. 바이에른 미넨 클럽이 있거나 뭐 어디 뭐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도르트문트 동네 큰 도시에 있는 클럽에 유소년 팀이 있어요. 혹은 뭐 작은 도시에 유소년 팀에 그 작은 도시의 축구 클럽에 유소년 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바이에른 미넨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서
뭐 그쪽에 있는 유소년 팀에 뭐 테스트 봐서 그 이제 유소년 팀에도 급이 있단 말이에요. 몇 세 팀, 뭐 U 뭐 10, 제가 모르겠어요. U17인지 뭐 U15, 13 뭐 이런 식으로 한 2살마다 팀이 있어.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뭐 주전 팀이 있을 거고 뭐 2부 팀이 있을 거고 뭐 그럴 거. 그래서 작은 아드님의 그 레벨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이 아이는 요 팀에서 게임을 계속 뛰다가 잘한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팀으로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큰 무리 없고, 아빠가 독일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6개월마다 독일 방문 시 독일 거주권 획득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리 가능해요. 주민등록할 때 서명하러 독일에 들어와야 돼요, 아빠가. 또 엄마가 블루카드나 일반 취업 거주 허가 받을 때 아빠가 동반 거주 허가를 받으려면은 또 그 시점에 와서 지문을 찍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독일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중에 아빠도 뭐 5년 후에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들이, 그리고 뭐 엄마도 4년제 간호대학 졸업했으니까 뭐 블루카드 일반 취업 거주가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거나 석사까지 하셨네요. 이 경우에는 아무튼 45세가 넘었기 때문에 일반 취업 거주 허가를 받든 블루카드를 받든 연봉이 한 4만 몇천 유로 이상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블루카드를 택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리고 관심도시 미넨, 독일 남부 지역이 제일 좋아요. 치안, 취업률, 소득 수준, 실제 가서 눈으로 보면은 거리가 훨씬 더 깨끗해요. 물론 미넨도 시내에 막 요새 옥토버 페스트 시작했는데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난리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베를린이나 다른 뭐 함부르크나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깔끔해요. 그냥 그래요. 독일 지도를 딱 펴놓고 미넨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수록 안 좋은 동네다. 조금 과장해서 뭐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동독 지역은 미넨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이에른 미넨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통일을 했으니까 억지로 돈을 쏟아붓는 지역이지, 동독 지역은 독일 남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이상적인 플레이스는 아니라는. 그렇다고 뭐 동독 지역은 뭐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아닌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현재 행정구역상 이제 뭐 동서 통합을 위해서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이기는 하고, 원래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이제 동서로 갈리고 뭐 냉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베를린이 제일 대도시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동서 냉전 체계 동안 거의 뭐 한 40년 동안 베를린은 동베를린, 서베를린의 일부 지역만 서독으로 쳤고, 상대적으로 동독 지역은 낙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를린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한국에 빗대자면은 평양이나 개성이다, 서울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넨이 사실은 제일 잘 사는 동네고, 실제 서독의 수도는 옛날에 본이었다. 그러니까는 본, 뭐 쾰른, 뒤셀도르프 뭐 이런 동네들, 뭐 레버쿠젠은 옆에 곁다리 있는 이제 쪽은 한데, 뭐 프랑크푸르트 요쪽 축선이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미넨이나 슈투트가르트는 거기보다는 인구 밀도가 적은데 사실은 알짜 부자들, 알짜 기업들은 남부에 더 몰려 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이 독일을 4분의 1씩 쪼개서 통치를 했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제일 센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어느 동네를 가졌느냐? 바이에른을 가졌어. 프랑스는 바덴비텐부르크를 남서부 쪽, 프랑스 국경 쪽, 알사스 옆에 있는. 그리고 영국은 이제 북쪽, 함부르크 이쪽 동네. 그리고 동독 지역을 소련이 가져간 거. 제일 소련이 약하니 정치적인. 그러면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왜 미국이 바이에른 미넨 지역을 가졌겠어요? 거기가 알짜니. 이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남편분은 45세 전기공학, 자동차 계열 대기업 17년차. 이거 뭐 잘릴 때까지 버티셔야죠. 그리고 첫째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 따님. 이 정도면은 지금이라도 독일에서 공부 시작하면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다 원어민급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영어, 독일어는. 프랑스어는 뭐 비즈니스 레벨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어요. 진로 희망이 약대 치대다. 얼마든지 제가 입학 보장해 드릴 수.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공부를 조금 부족하게 하면 부족한 대로 다 방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 10세 남자아이.
예, 진로 희망 축구 선수 이거 도전해봐요. 이거 바이에른 미넨 유소년 클럽에 뭐 되든 안 되든 도전해봐요. 그래서 앨리스맘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해보시기